자, 비슷하지도 않구나. 아니에요. 아, 짜증나. 어이없네. 보자. 아니, 누가 보면 맞춘 것 같아서 이렇게 빡치네. 자, 화학 반응에서 동적 평행이다. 동적 평행은 뭐야? 반응이 일어났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동적 평행이야. 오늘 첫 번째 보자. 228도요? 자, 제일 먼저 동적 평행에서 가역 반응 보자. 가역 반응. 가역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화학 반응식 적지. 그랬을 때 화학 반응식 적었을 때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가면 뭐야? 정반응이고 왼쪽으로 가면 뭐다? 역반응이다. 자, 제일 먼저 정반응과 역반응 보자.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적으면 어떻게 돼?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지.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면 이게 정반응이야. 그리고 반대로 되면 뭐다? 생성물이 반응물이 되면 역반응이야. 이게 정반응. 이게 역반응이야. 그럼 보자, 거기. 자, 정반응은 화학 반응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이 정반응이고, 화학 반응식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이 역반응이다. 근데 이걸 갖다가 가역과 비가역으로 나눌 수 있다. 가역은 뭐야? 둘 다 일어나는 거고, 비가역은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거지. 즉, 근데 정반응만 일어나는 거야. 역반응만 일어나는 건 없다. 비가역 반응에서. 그럼 보자. 첫 번째, 가역 반응 봐봐. 가역 반응. 가역 반응이 드물까? 비가역 반응이 드물까? 아니지. 비가역이 가역이 드물고 일반적으로는 비가역이야. 봐봐. 가역은 반응 조건에 따라 정반응, 역반응 모두 일어나는 거지. 하고 이 오히려 가역이 드물기 때문에 가역을 외워놔야 돼. 일반적으로는 뭐가 일어난다고? 비가역이 일어나. 그러니까 가역이 드물지.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봐봐. 가역 반응에서 반응 조건에 따라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반응인데, 자, 첫 번째 뭐 있냐? 물에 증발과 응축이 있지. 자, 그러면 물의 증발과 응축에서 야 이렇게 있잖아. 어떤 병에다가 병마개를 맞고 물을 집어요. 그럼 뭐가 일어나? 우선적으로 증발이 일어나.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뭐 또 일어나? 응축도 일어나. 갖고 증발 속도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제일 처음에는 증발 속도가 증가해. 그러다가 이제 증발 속도는 일정해. 근데 응축 속도가 이제 어느 정도 여기가 수증기가 차지. 그럼 뭐가 일어나? 응축이 일어나. 그래갖고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같아질 때가 우리가 말하는 동적 평행이라고 해. 그래가지고 얘는 뭐야? 자, 물이 액체가 뭐로 돼? 기체로 됐다가 뭐 또 돼? 액체로 돼. 그러니까 얘는 가역 반응이지.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잖아. 이해됐지?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 염화 코발트 종이가 있어. 염화 코발트 종이는 뭐니? 이거는 뭐냐면 물의 검출 반응에 쓰이는 종이야.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의 생성과 분해. 자, 물이 있으면 이 염화 코발트 종이가 무슨 색으로 변해? 붉은색으로 변해. 한번 봐봐. 자,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 종이가 물이 있으면 붉은색으로 변하고 물이 날아가면 다시 무슨 색으로 돼? 푸른색으로 돼. 그러면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라고 해.
하얀색이 더 되는 거고. 아니야. 뭔 하얀색이 있어. 그런 거뭐 있다고 들었는데. 모르겠는데. 자,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 뭐냐면, 자, 염화 코발트는 자 COCl2야. 무슨 색이었어? 원래는 푸른색이야. 근데 물하고 결합하면 뭐가 된다, 얘들아? 물이 육수화물이라고 했으니까 물이 몇 개 필요해? 6개. 그래가지고 뭐가 된다? COCl2 점은 뭐예요? 점은 뭐예요? 점? 그 COCl2하고 점 한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뭐 화학적으로 결합한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결합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야? 서로 화학 반응이면 이게 어떻게 돼? 섞여버리잖아. 그러면서 얘는 무슨 색이 돼? 붉은색이 돼. 근데 얘가 물이 증발해봐. 그럼 다시 그냥 염화 코발트로 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반응, 역반응 모두 일어나지. 그러니까 염화 코발트 종에다가 물을 뿌렸어. 그랬더니 푸른색이 무슨 색이 돼? 붉은색이 돼. 근데 물이 증발하지. 그럼 다시 무슨 색이 돼? 푸른색이 된다고. 하얀색은 계속 하얀색이야. 파란색이 됐어요.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정반응, 역반응 다 일어난다. 자, 보자. 그래가지고 정반응은 푸른색 염화 코발트에 물을 떨어뜨리면 염화 코발트가 물과 결합하면서 붉은색의 염화 코발트가 된다. 그리고 역반응은 붉은색의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을 가열하면 염화 코발트의 육수화물이 물을 잃고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가 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들아 봐봐. 가역 반응은 뭐더라도 이것들을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는 게 한다. 즉 색을 띠는 놈들 주로 하는 거야. 왜? 색을 띠는 놈들은 눈에 보이잖아. 반응이. 그러다 보니까 주로 색을 띠는 놈을 해. 이 염화 코발트도 물에 따라 색을 띠잖아. 다른 색을 띠잖아. 그리고 황산구리 오수화물의 분해와 생성 봐봐. 황산구리도 특이하다. 오수화물이야. 원래 구리는 무슨 색이니 얘들아? 아이씨, 붉은색이지. 구리 원자 자체는 붉은색이야. 근데 얘가 이온이 되지. 구리 이온이 되지. 그러면 뭐가 돼? 푸른색이 돼. 에? 이해됐니?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봐. 황산구리 오수화물은 뭐니? 얘가 이온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색이었어? 푸른색이다. 푸른색이다. 그러면 네 말한 대로 이제 흰색 나온다. 자, 얘를 증발시키지, 가열시키지. 그럼 어떻게 돼? 황산구리하고 물로 다녀. 그러면서 무슨 색이 돼? 흰색이 돼. 그리고 다시 얘를 갖다가 물에다 물을 집어넣지. 그러면 푸른색이 돼. 그러니까 정반응, 역반응 모두 일어나지. 정반응은 푸른색의 황산구리 오수화물을 가열하면 황산구리 오수화물이 물을 잃고 흰색의 황산구리가 된다. 그리고 역반응은 이 흰색의 황산구리에 물을 떨어뜨리면 그 황산구리가 물과 결합하여 푸른색의 황산구리 오수화물이 된다. 자, 물을 집어넣어주면 황산구리가 뭐가 된다? 이온화가 돼. 그러면서 구리 이온이 되니까 무슨 색이 된다? 푸른색이 돼. 근데 이걸 가열하지. 그러면 이게 정반응이야. 그러면 흰색의 황산구리하고 물이 분해돼.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물을 가하면 뭐가 된다? 황산구리 오수화물이 되지. 그게 역반응이야. 그 다음 네 번째. 자, 석회동물하고 뭐 있냐? 정유석 석순. 자, 봐봐. 석회덕 지대 지하수에
뭐가 녹아들어가? 이산화탄소가 녹아들어가. 그러면 탄산이 되지. 산이니까 이걸 녹여버려. 갖고 뭐가 된다? 탄산, 수소, 칼슘이 되지. 탄산, 수소, 칼슘이 된다. 응? 탄산, 수소, 칼슘. 이게 돼. 근데 봐봐. 이때 정반응은 봐봐. 그러다 보니까 석회석지대 지하수에 이산화탄소가 녹아들어서 탄산이 되지. 갖고 여기를 구멍을 뚫어버려. 갖고 물 만들어. 석회동물 만들지. 정반응이 석회동물 만드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얘가 다시 얘로 분해돼. 그러면서 천장에서 뭐가 자라나? 돌이 자라나지. 니들 석회동물 가봤지? 그럼 뭐 떨어져? 천장에서 물 떨어지지. 와, 이렇게 분해됩니다. 물이 떨어져. 그러면서 조위석 위에서 내려오면 조위석, 밑에서 솟으면 뭐야? 석순이라고 그러죠. 제일 처음에 석회성지대에 이렇게 구멍이 생기지. 석회동물이 생겨. 하고 그러다가 위에서 자라면 뭐야? 종위석. 밑에서 자라면 뭐야? 석순. 이게 연결되면 석주라고.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얘도 가역 반응이야. 이해됐니? 네. 그 다음 보자. 옆에 봐라. 야, 가역 반응에서의 화학 반응에서의 화살표 표시. 왔다 갔다는 화살표 왔다 갔다는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 반응과 생성물이 반응물로 되는 반응 모두 일어날 수 있다는 거다. 그리고 증발과 응축. 증발은 뭐야? 액체 표면에 분자들이 떨어져 나와서 기체로 되는 현상이고, 응축은 액체 표면에서 충돌한 기체가 분자 상태의 액체로 되는 거. 그리고 염화 코발트 종이는 봐봐. 염화 코발트 수용액을 묻힌 종이를 건조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 연소 반응 결과 생성된 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비가역 반응. 대부분은 뭐라 했냐 선생님이? 비가역 반응이라 했지.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몇 개 안 되는 가역 반응은 알고 있는 게 편해. 그러면 야, 비가역 반응은 뭐야? 연소. 정반응은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난 것도 있는데 거의 안 일어난다. 거의야, 거의. 야, 비가역 반응은 역반응은 무조건 안 일어난다. 그건 틀리는 거야. 거의 안 일어난다. 이해됐어? 갖고 일반적으로 뭐야? 연소 반응. 연소 반응 뭐야? 연료가 산소가 반응을 해서 빛과 열을 내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기는 거지. 얘는 메테인을 태운다. 그러면 연소 생성물로 뭐가 생겨?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겨. 근데 얘가 수소 4개니까 여기에 E 붙고 여기도 E 붙지. 근데 이거는 일어나는데 얘가 다시 이걸로 될 수는 없어. 그리고 그 다음 기체 발생. 뭐 기체 발생도 뭐 있어? 화학 반응에서 누구하고 만나냐? 금속하고. 금속하고 산하고 만나지. 그러면 수소기체 생기고 염이 생기지. 금속 마그네슘하고 산하고 만나. 근데 H2 발생해야 되니까 HCl은 EHCl이다. MgCl2하고 뭐 생겨? 이것도 역반응 안 일어나. 지성이 장어지. 펴요? 아닌데. 안 들려요. 장어면 커피 마셔. 그리고 중화 반응도 비가역 반응이다. 중화 반응도 비가역 반응이야. 자, 중화 반응도 비가역 반응이고 앙금 생성도 비가역 반응이야. 응? 중화 반응은 뭐야? 산하고 염기하고 만나고 중성인 물이 생기고 염이 생기는 거.
그리고 앙금 생성은 자 뭐냐 그렇지? 자 NaCl하고 AgNO3가 만나. 그러면 다시계라고 하면 의미 없으니까 이렇게 그려야 그러면서 AgCl과 NaNO3가 생기는데 이 중에 여반이 뭐다? 앙금이야. 그러니까 뭐 얘는 옆반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이해됐지? 이게 이제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 가역 반응하고 비가역 반응 나눌 수 있는데 가역은 정 반응과 역 반응 모두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비가역은 뭐야? 비가역이 더 일상적이다. 우리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는 비가역이야. 정 반응은 일어나는데 역 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됐지? 그 다음 보자. 자, 동적 평형 봐봐. 동적 평형은 주로 어디에서 쓰냐? 가역 반응에 쓴다. 동적 평형은 뭐야? 전방 속도하고 그냥 속도. 그렇지. 가역 반응인데 뭐야? 화학 반응이 진행되다 보면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져서 겉으로 보기에는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동적 평형이다. 동적 평형은 뭐라고 나왔어? 자,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져요. 겉보기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실제로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갖고 이게 동적 평형이야. 자, 그럼 보자. 상평형이 있다. 상평형은 뭐야? 뭐야? 상태의 평행, 동적 평행이란 거야. 자, 봐봐. 상평형은 뭐냐? 니들 시험 언제 보냐? 12월? 20? 21, 22, 23. 니들 왜 늦게 봐? 이거에 빨리 가서. 니들 언제 본대? 16, 19, 22. 너는 저희 1, 2, 5. 저 미쳤다 또 시험한다 진짜. 시험 그렇게 빨리 보면 어쩌라고?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야, 너는 뭐, 요 3학년 때 뭐 할 거야? 화학하고 생명. 너 정시야, 수시야? 수시죠. 수시야? 공시도 절대 못해요. 너는 저희는 선택권이 없어요. 저희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래? 너는 뭐 할 거야? 한글. 뭐고요? 정시하고 수시할 거야. 저 정시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3학년 때 이제 배우는 과목이 달라지지. 그러니까 수시할 거면 투 과목 해야 되고, 정시할 거면 온 과목 해야 되지. 왜 정신 한 과목이에요? 정신 한 과목만 봐야 돼요? 한 과목? 학교에서 아니, 두 과목 봐야지, 수능. 왜한 과목? 이제 한 과목 본 데는 뭐냐면 저기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그런 데서 한 과목 보지. 나머지 이제 일반 대학교는 수시에서 두 과목 보지. 그러니까 너는 화학은 해야 될 거고. 또 물리 원투랑 화투랑 생기는데. 알아. 물리 원투인데 니들 물리 안 배웠잖아. 그래서 3학년 때 원투. 그러니까 어차피 물리 선택을 안 할 거잖아. 왜요? 시험 볼 때. 아니, 네가 이제 수시를 보면 내시를 따야 되잖아. 근데 물리는 아마 니들 한 학기만 할 거야. 근데
그리고 투 과목은 A, B, C 그거야. 너는 물리할 거야? 아직 모르겠네. 아니 정시라면 온 과목만 하면 돼. 그잖아. 온 과목에서 두 과목 선택하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서울대 가는 이상 투 과목을 원하지 않으니까. 근데 네가 뭐 할 건지 생각해야지. 그래야지. 그리고 수시 할 사람들은 투 과목 해야지. 근데 정식으로 보면요. 음. 그냥 무조건 지구가 빨라요. 생각? 정식으로 뭐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 어차피 합 어떻게든 그냥 한만 맞추면 되잖아요. 화지를 내 화지를. 하지요? 아니 근데 배운 이미 선택돼가지고 안 바꿔줄걸요? 뭘 갖다? 그 4학년 선택권. 아 3학년 선택 과목은 뭐 상관없는데. 야 그거지. 지금 수능에서. 정시에서. 정시에서 그 말은 그렇지 뭐. 내가 뭘 선택했는데? 어떤 거? 뭘 선택했는데? 4학년 선택권이요? 저 화학 생님. 화생? 물리 하려다가 물리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안 어려워. 물리는 물리를 갖다가 물리는 이거 뭐냐 물투는 어렵게 되면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시험을 갖다가 선생도 못 풀어. 그러니까 뭐냐 저기 투 과목은 물투는 시험은 쉽게 내. 시험 쉽게 내니까 상관없어. 어렵게 될 수가 없어. 애들은 못 풀어. 야 물리 얻어 푸는데 물투를 갖다가 어떻게 풀어? 그렇네요. 그러니까 시험을 쉽게 내. 근데 이제 화투는 조금 어렵게 낼 수 있어. 근데 화투도 많이 어렵게는 못 내. 그러니까 뭐 부담은 없지. 어째서 그런 걸 야 원과목도 안 되는 애들이 투 과목 하려면 힘들지. 그래서 그런 거지. 뭐 다른 게 있겠니? 근데 2학년 때부터는 선택 과목 다 그거 아니에요? 절대 2학년 때는 그러고 3학년 때는 이제 투 과목은 이제 너희들은 뭐래? 절대 평가 아니에요? A, B, C래? 네. A, B, C잖아. ABC라고 들었어요. 맞죠? 그러면 어렵지 않네요. 자, 상평형 보자. 상평형을 봐봐. 액체의 증발 속도와 기체의 응축 속도가 같아 겉보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상이 공존한 상태. 다른 상태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하는 상태를 뭐라 그래? 이게 상평형이라고 그래. 응? 이해됐냐? 상평은 액체와 기체뿐만 아니라 고체와 기체, 고체와 액체 사이에도 나타난다. 응? 그래서 이런 상태가 공존하지. 그걸 갖다 상평형이라고 해. 이해됐니? 공존만 하면 돼요. 근데 상태가 공존하고 동적 평형이 일어나야지 상평형이지. 이해됐지? 그래갖고, 자, 첫 번째, 밀폐된 곳에서 물에 증발하고 응축이 있다. 근데, 잘 봐, 얘들아. 제일 처음에는 둥근 플라스틱 안에, 자, 물을 넣었어.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뭐만 일어나냐? 증발. 그렇지. 여기가 만약에 비었다면, 원래 비었는데 여기다 물 넣고 딱 하지. 그러면 거의 뭐만 일어난다. 주로. 증발이 일어나지. 봐봐. 이런 식으로 증발이 일어나. 그리고 응축은 뭐야? 하나 정도 일어나. 제일 처음에는. 왜 응축이 안 일어나? 제일 처음에는. 야, 증발을 수증기가 있어야지만이 이것들이 충돌해갖고 응축할 거 아니야. 근데 수증기가 없잖아. 지금. 막 시작했으니까 시험을. 그래가지고 이제 자 그린 걸 잘 봐라 선생님. 그린 걸 잘 봐. 여기서도 증발은 몇 분자 아니? 몇 분자야? 네 분자지. 똑같이 그린다. 근데 응축은 어떻게 되는지? 두 개가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증발 속도는 변화 있어, 없어? 없어. 봐봐.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봐봐. 옆에 나왔어. 옆에 나왔다. 그 밀폐된 용기 속에서 물의 증발과 속도,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 자, 속도고 시간이야. 자, 증발 속도는 뭐에서 결정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증발이 잘 일어나려면, 뭐? 온도가 주로 온도야, 온도. 온도하고 표면적이야. 근데 주로 온도야. 만약에 똑같은 거지. 그러면 표면적 일정할 거 아니야. 그리고 온도가 일정하지. 그러면 증발 속도는 일정하고. 그래서 온도가 일정. 온도가 일정하지. 플러스가 아니야. 그러면 증발 속도는 그대로. 증발 속도. 응? 이해됐니? 그리고 이제 선생님 아까 지금 뭐라 했어요? 처음에 응축은 왜 안 일어난다 했어? 응축하려면 수증기들이 충돌해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충돌할 수증기가 없어. 제일 처음에. 증발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이해됐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증발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생기지. 그러면 이제 응축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응축 속도는 어떻게 돼? 점점 빨라지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응축 속도야. 그러면 이 부분부터는 뭐야?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같아졌네? 그러니까 이게 뭐 되는 거야? 동쪽 평행이야. 실제로는 겉보기에는 얘가 물의 양이 그대로. 그러니까 안 일어난 것처럼 보여. 그렇지만 실제로는 증발과 응축이 둘 다 일어난단 말이야. 이게 동쪽 평행 상태. 이해됐니? 자 보자. 자 미주고 일정 온도에서 봐. 온도가 일정하니까 뭐가 일정하다? 증발 속도 일정하다. 밀폐된 용기에 물을 담아 물의 양이 서서히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에 순간 일정해져서 변화가 일어났잖아. 즉 봐봐. 물의 양이 선생님이 좀 줄어들게 그랬지. 왜냐면 뭐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증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러다가 동쪽 평행 상태에 들어가면 더 이상 물의 양이 줄어들지가 않아. 그러면 겉보기에는 이제 반응이 멈춘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나 실제로는 들어온 놈하고 나간 놈하고 어떻다? 똑같은 거야.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같기 때문에. 야, 물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뭐야? 뭐가 우세하다? 증발. 그렇지. 증발이 우세하다는 거야. 이해됐니? 응축보다. 그리고 순간 일정해져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뭐야?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같아가지고 증발되는 물 분자의 수하고 응축되는 물 분자의 수하고 같기 때문에 물의 양이 줄어 안 줄어? 안 줄잖아요. 그러면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뭐에 더 들어있다? 동쪽 평행 상태에 더 들어간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처음에는 물의 증발 속도가 수증기의 응축 속도보다 빠르지만 점점 수증기의 응축 속도가 빨라져서 물의 증발 속도와 수증기의 응축 속도가 같은 동쪽 평행 상태에 도달한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아까 처음에 일정 온도와 밀폐된 용기 비춘 거야. 처음에 일정 온도하고 밀폐된 용기 중요하다는 거야. 옆에 봐라. 만약에 열린 용기에서 실험하지. 그러면 동쪽 평행 상태에 도달하지 못해.
증발이 많이 일어나니까. 왜냐면 봐라. 자, 열린 용기에서 물의 증발은, 열린 용기에서는 물의 증발 속도가 수증기의 응축 속도보다 빠르다. 그래서 물이 모두 증발한다. 응? 그러다 보니까 동쪽 평행 상태에 도달해 못 도달해? 못 도달해. 이해됐지? 그리고 밑에 봐라. 그 밀폐 용기에서 물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일정 온도에서 물의 증발 속도는 봐. 자, 증발 속도에 영향 주는 거는 딱 두 가지야. 근데 온도하고 뭐야? 표면적이야. 근데 거의 온도가 영향 많이 준단 말이야.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고 보면 돼.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용기 속에 수증기 분자가 많아지므로 응축 속도도 점점 빨라진다. 그래가지고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져서 동쪽 평행 상태로 돌아간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상평행에서 두 번째 뭐 있냐? 밀폐 용기에서 브로민의 증발과 응축 보자. 브로민이 있지. 브로민은 할로겐 원소지. 브로민은 브로민의 증발과 응축. 브로민은 뭐니? 이온자 분자다. 분자 상태일 때는 무슨 색 띄어? 적갈색 띄어. 갖고 봐봐. 브로민은 이온자 분자야. 그러다가 이온자 분자인데 얘가 액체 상태에서는 뭐야? 이게 됐잖아. 그러다가 기체가 돼. 그러다가 다시 응축돼가지고 액체가 됐는데, 자 봐봐. 자, 얘가 봐라. 브로민은 이온자 분자인데 기체 상태가 되면 무슨 색이 된다? 적갈색이 된다. 그리고 액체 상태일 때는 무색이야. 그럼 보자. 일정 온도에서 밀폐된 용기에서 액체 브로민을 담아놓으면 처음에는 브로민의 당연히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가 빨라가지고 안이 적갈색으로 변하지. 왜? 브로민은 기체 상태일 때 무슨 색 띈다고? 적갈색 띠니까. 그러니까 액체가 기체가 될 거 아니야. 증발 속도가 빠르니까. 갖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하고 평행에 도달해 더 이상 적갈색이 진해지지 않는다. 봐봐. 제일 처음에는 증발하지. 그러면 기체로 되면 얘가 적갈색이 돼. 그러면 증발을 계속하니까 적갈색이 좀 진해지겠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동쪽 평행 상태로 들어가면 더 이상 이제 색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색변화가 없으면 뭐에 도달했다? 동쪽 평행 상태에 도달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해되니? 처음에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증가하기 때문에 얘가 기체가 되는 게 많아. 그러다 보면 적갈색이 진해진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적갈색이 더 이상 진해지지 않아. 이 말은 뭐다? 동쪽 평행 상태, 즉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졌다는 거야. 그 다음 보자. 세 번째 이제 뭐가 있다? 용해 평행이 있다. 용해 평행은 뭐야? 자, 소금이 물에 녹아. 그래서 뭐가 되니? 소금물이 되지. 그러면 소금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 녹는 물질, 용질이라고 그러고, 물은 뭐야? 녹이는 물질, 뭐라고 그래? 용매. 그리고 용질이 용매에 녹아들어야 현상을 뭐라고 그래? 용해인데, 용해는 골고루 녹아들어야 돼. 갖고, 용해된 액체를 갖다, 용액이라고 그러지. 이 용액은 뭐다? 어디서나 맛보면 어디는 짜고 어디는 덜 짜? 아니야. 똑같이잖아. 균일원한 물이야. 이렇게 된다. 그럼 보자. 자, 물의 일정량의 용액에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양은 정해졌다. 이게 뭐야? 용해도야. 용해도. 용해도는 뭐야?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갖다가 용해도라고 그래. 그러면 야 우리가 용액을 나눌 때 뭐가 있어?
야, 고체 용해도는 봐봐. 용해도가 뭐라 있을 때 용매 몇 g에? 100g에. 아, 이 말이 들어야 돼. 어떤 온도? 용매 100g에. 용질? 최대한 녹인? 용질을 그려보세요. 이게 중학교 때 배웠잖아. 중2 때 배웠잖아. 근데 야 커피 믹스를 뜨거운 물에 잘 녹아 찬물에 잘 녹아. 고체용에도는 뭐에 비례? 온도에 비례. 근데 기체용에도는 어떨까? 야 콜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어. 탄산이 녹아있어. 콜라를 어떻게 보관해? 뚜껑 닫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잖아. 압력이 클수록 온도가 낮을수록이에요. 이게 얘는 압력하고는 비례해. 기체용에도는. 근데 온도하고는 뭐야? 반비례야. 그랬을 때 이게 포화곡선이지. 그러면 자 포화곡선 위에 있으면 무슨 상태? 자기가 녹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녹인 상태. 포화 상태로 갈지. 그리고 포화곡선 밑에 있으면 무슨 상태? 불포화잖아. 덜 녹인 상태. 더 녹일 수 있어. 그리고 포화곡선 위에 있으면 뭐라 그래? 과포라고 해. 응? 과포되면 어떻게 돼? 야, 우리가 위도 한색인가? 근데 저 미친네. 뭐 찌양 같은 애들은 걔들은 사기야. 진짜 그렇게 처먹어? 그렇게 처먹고 몸이 그렇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되잖아. 아이, 야, 김준현이나 뭐 저기 유민상이나 저기 유세윤이나 김민경이 먹은 거는 이해가 돼. 아, 쟤들은 위대한 애들이니까. 근데 뭐 찌양이라든지 먹튜브 하는 애들은 이해가 안 돼. 나는 과학적으로. 얘 바로 먹고 나면 소화 너무 잘 되는 거야? 바로 싸는 거야? 근데 살도 안 쪄. 이상하잖아. 뭔가 이상해. 근데 봐봐.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다 먹었어. 딱 좋아. 이게 포화지. 야, 덜 먹으면 배고프지. 더 먹고 싶지. 그게 불포화야. 근데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먹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과포화인데 오버히트 해야 되지. 오버히트 해야 되잖아. 즉 과포화 상태는 뭘 시켜야 돼? 다시 녹이지 못하고 고체로 섭취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얘는 섭취량이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이때 용의 평형이라는 건 뭐냐? 야, 용의 반대가 뭐야? 녹아 들어오는 거의 반대가 다시 토해내는 거. 섭취라고 해. 그러면 용의 평형은 뭐야? 섭취. 그렇지. 속도? 똑같아. 용의 속도하고 뭐하고 같은 거야? 섭취 속도가 같을 때. 그래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해됐니? 네. 자, 봐라. 용의 평형은 용질의 용의 속도와 섭취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면 설탕의 용해와 섭취를 봐봐. 자, 봐봐. 그리고 용해의 종류에는 선생님이 아까 말했지. 포화용액하고 뭐가 있다? 불포화용액이 있지. 포화용액은 야, 자기가 녹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녹인 상태야. 즉, 동쪽 평형은 어디서 일어난다? 포화용액에서 일어난다. 봐봐. 옆에 나왔어. 용해의 종류에서. 자, 용매의 용질이 최대한 녹아서 더 이상 녹지 않는 상태의 용액으로서 포화용액은 동쪽 평형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야. 야, 불포화용액은 포화용액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있지. 그러니까 누가 더 빨라? 용의 속도가 섭취 속도가 더 빠른 거야.
그리고 과학화는 뭐야? 석출. 석출 속도가 더 빠른 거지. 이해됐지? 자, 설탕의 용해와 석출 봐봐. 자, 일정 온도에서 일정량의 물에 설탕을 계속 넣으면 설탕이 녹다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녹지 않고 가라앉아 설탕이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처음에는 설탕의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빠르지만 점점 석출 속도가 빨라져서 용해 속도하고 석출 속도하고 같은 동쪽 평행 상태에 도달한다. 하고 설탕이 물에 용매에 녹지. 그러면 뭐야? 설탕물이 됐지. 그건 용해야. 근데 설탕물이 설탕과 물로 나뉘면 이게 석출이야. 이거하고 똑같아? 이 그림하고 똑같아? 네. 이게 뭐야? 용해 속도야. 야, 내가 말했지. 용해 속도도 뭐에 의해서 결정돼? 온도. 온도가 일정하지. 그러면 용해 속도도 용해도가 일정해. 정신 차려 임마. 그리고 석출 속도는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이해돼? 그래가지고 이제 포화 상태에 도달하면 용해 속도하고 석출 속도가 같아지면서 더 이상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이해됐냐? 네. 좀 쉬어. 얘들아. 안심. 좀 쉬어. 아니야. 보자. 네. 찾았다. 봤어? 내가 보내줄게. 아. 자, 봐봐. 230페이지에 자, 염화나트륨의 자, 동적 평행 상태 용해 평행 보자. 자, 염화나트륨 포화소용액에서 동적 평행 상태 봐라. 자, 나트륨 23이 포함된 염화나트륨 포화소용액에 나트륨 24가 포함된 염화나트륨을 넣으면 겉보기에는 더 이상 용질이 녹지 않고 반응이 멈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은 염화나트륨 거체뿐만 아니라 포화용액에서도 나트륨 24가 발견된다. 이때 봐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포화수용액에서도 염화나트륨의 용해와 석출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자, 원래 뭐에다가 염화나트륨 23이 포함되어 있는 포화수용액에다가 나트륨 포화수용액에다가 염화나트륨 24가 포함된 걸 넣는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이제 포화용액이면 어떻게 돼? 동쪽 평행 상태에 도달했지. 가지고 근데 거기다 다른 종류의 나트륨을 넣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염화나트륨이 또 24가 녹아가지고 동쪽 평행 상태에 도달해. 갖고 이제 23뿐만 아니라 24도 발견이 돼. 수용액에서. 이것도 동쪽 평행이야. 그 다음 봐봐. 그 다음 화학평행 보자. 화학평행. 화학평행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자, 모든 있잖아. 야! 정신 차려, 임마. 화학평행이란 건 뭐냐? 이것까지 포함되는 거야. 자, 화학 반응에서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이 일어나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 이걸 뭐라 그래? 화학평행이란다. 보자. 옆에 나왔다. 화학 평행의 특징. 첫 번째, 가역 반응에서만 일어나고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은 속도로 일어난다.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이 함께 존재한다.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화학평행이다. 자, 봐봐. 화학평행은 조건이 있어. 뭐야? 첫 번째,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 같아야 돼.
두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돼. 이게 화학평형입니다. 어? 그럼 보자. 사산화이질소하고 생성과 분해 반응. 봐봐. 그림과 같이 젓갈색을 띠는 이산화질소를 시험관에 넣고 실온 25도에 두었더니 젓갈색이 점점 넓어지다가 어느 순간 젓갈색이 더 색깔이 옅어지지가 않았다. 그럼 봐. 사산화이질소의 생성과 분해. 그러면 제일 먼저 이산화질소를 여줘. 그럼 이산화질소는 이산화질소는 봐봐. 자, 무슨 색이야? 무슨 색이야? 젓갈색이다. 근데 사산화이질소가 되면서 무색으로 돼. 무색이다. 근데 이게 그러면 이산화질소가 사산화이질소로 되지. 그러면 젓갈색이 옅어지겠지. 그러다가 더 이상 젓갈색이 옅어지지가 않아. 이 말은 뭐야? 얘가 이거 정발음 속도하고 역발음 속도가 어떻게 되나? 같은 동쪽 평행 상태였거든. 그러니까 색깔이 더 안 옅어지는 거야. 따라서 잡아라. 시험관 안에서 일어나면은 이산화질소가 서로 결합하여 사산화이질소가 생성되는 반응이 가역적으로 일어난다. 정반응은 젓갈색의 이산화질소가 결합하여 무색의 사산화이질소로 변한다. 역반응은 무색의 사산화이질소가 분해하여 젓갈색의 이산화질소를 생성한다. 그러면 색변화가 나타난 까닭은 처음에는 젓갈색의 이산화이질소가 무색의 사산화이질소로 되는 반응이 일어나서 정반응이 우세해서 제일 처음에는 젓갈색이 옅어지겠지. 근데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젓갈색이 옅어지지 않는다. 왜? 무색의 사산화이질소를 생성하는 정반응과 사산화이질소가 다시 젓갈색의 이산화질소로 분해되는 역반응 속도가 같은 속도로 일어나는 동쪽 평행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산화이질소하고 사산화이질소가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옆에 봐봐. 근데 온도에 따른 사산화이질소의 생성과 분해 반응 봐봐. 자, 이산화질소가 들어있는 플라스크를 0도씨의 얼음물에 넣으면 뭐가 우세하다? 야, 25도씨일 때 뭐가 일어나? 동쪽 평행이 일어나. 근데 0도로 낮추지. 그러면 뭐가 일어나? 정반응 유세. 정반응 유세.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질소가 사산화이질소로 되는 반응이 일어나서 우세하게 일어나 젓갈색이 25도씨의 동쪽 평행보다 더 옅어져. 왜? 정반응 속도가 더 우세하기 때문에 0도에서는. 근데 그래가지고 젓갈색이 옅어진 플라스크를 다시 25도씨로 여면 이산화이질소하고 사산화이질소가 이산화질소로 되는 반응이 우세해지게 일어나서 젓갈색이 진해진다. 즉 사산화이질소의 생성과 분해 반응은 온도에 따라 변화의 방향이 바뀐다. 이해됐니? 그리고 봐봐. 반응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 봐봐. 100도씨에서 밀폐된 용기 사산화이질소를 넣으면 자 뭐가 우세하다? 사산화이질소가 이산화질소로 되는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충분히 실험하면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아져서 같은 속도로 일어나는 동쪽 평행에 도달한다. 그러면서 자 이산화질소하고 사산화이질소가 농도가 일정하게 된다. 즉 봐봐.
온도가 낮지. 그러니까 25도씨에서는 동쪽평행 상태에 쉽게 돌아가요. 근데 이제 온도가 낮지. 그럼 누가 더 오히려 우세하다? 누가 우세하다고? 이산화질소가 사산화이질소로 되는 반응이 우세하다고. 그래갖고 젓갈색이 동쪽평행 상태보다 더 옅어져. 근데 100도가 되면 온도가 높아지지. 그러면 우선은 뭐가 더 잘 일어나? 이렇게 뭐냐 요 용기에 요 사산화이질소를 넣으면 뭐가 일어난다. 자 봐봐. 이렇게 이게 일어나. 저 100도씨에다가 사산화이질소를 넣지. 그러면 이게 뭘로 되는 거? 이산화질소로 되는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지나면 이게 동쪽평행 상태에 도달해갖고 이산화질소나 사산화이질소에 그게 어떻다? 같아져요. 농도가 일정이 되버려요. 동쪽평행 상태에 도달한다. 야 25도씨에는 자 이산화질소를 넣으면 뭐가 우세하다? 사산화이질소가 되는 반응이 우세하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동쪽평행 상태에 도달해요. 이해돼? 근데 100도씨에서 사산화이질소를 넣으면 이산화질소로 되는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 그러다가 동쪽평행 상태가 도달해가지고 이산화질소나 사산화이질소의 농도가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되는 화합평행이 일어난다. 이해됐어? 넘겨. 여기 풀었지? 풀었지? 잠깐만. 그러면 문제를 갖다 줄게. 잠깐만. 그림 올리는 거 아니야?
자, 누구예요? 자, 그다음 당연히 지금 안 풀어. 자, 이따예요. 숙제. 아, 쌤 글리 시스템 왔어요? 오늘부터 풀어. 남자예요? 이게 남자네. 자, 봐봐. 물의 자동 이온화. 자, 236페이지 보자. 물의 자동 이온화는 자, 상과 연기를 보자. 왜 남자면 싫어?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상관없어요. 자, 첫 번째 산과 연기의 성질 보자. 자, 산은 뭐 때문에 산이야? 물에 녹아서 H 플러스. 그러나 실제로는 옛날에 과학기술이 발달 안 했을 때 H 플러스 때문에 수소이온 때문에 된 줄 알았지. 근데 아니야. 실제로는 뭐야? 실제로는 누구야? H3O 플러스야. 응? 즉 하이드로늄 이온, 옥소늄 이온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거야. 실제로는. 그리고 연기는 뭐 때문에 나타나? 물에 녹아서 무슨 이온? 수산화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그렇지. 뭐? 자, 공통적으로 전부 다 산은 전부 다 수소 이온 때문에 산성 나타나지. 산성이 뭐야? 처음에 신맛이 나지. 네. 야, 염산, 황산 맛보면 혓바닥 타버리겠지. 네. 근데 과일산이 있어. 과일산. 귤은 시트르산, 포도는 타르타르산. 그 다음에 개미 똥구녕에 보면 폼산이라고 있어. 니들은 안 해봤겠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 나는 궁금해갖고 개미를 한번 맛보면 어떤 맛일까 하고 개미를 한번 먹었더니 시큼한 맛이 나. 개미 똥구녕에서 폼산이 나와. 폼산. 그리고 그러잖아. 그래갖고 신맛이 나고 금속하고 반응해갖고 수소기체 발생하고 너희들 그거 보냐? 나는 솔로다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 편인데 돌싱 마지막 편인데 졸라 이 새끼들은 왜 이제 유튜브 들어가야지. 그거 방향되고 나면 졸라 많이 떠. 하는데 딱 보면 나는 누가 커플이 되는지 다 알겠어. 근데 이 새끼들이 조작을 해. 편집을 해갖고 막 있잖아. 짜집기 해가지고 갈등을 유발하고 사람들한테 궁금증 유발하려고 막 이제 이상한 정보를 집어요. 그래봤자 그 새끼들이 옛날에 뭐 했는지 아냐? 원래 짝이란 프로그램을 했다. 뭔지 알아요. 그 새끼들이 왜 짝이 폐지됐는지 아냐? 그 출연자가 자살을 했어. 왜요? 촬영 도중에. 너무 그랬나 보지.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열받아서 자살을 버렸어. 폐지됐어. 근데 제작진들이 이제 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다른 솔로단을 만든 거야. 똑같은 살인범들이, 하는 짓거리가, 야, 그 사람들한테 일당을 한 5박 6일 촬영하는데 100만 원밖에 안 준대. 100만 원밖에 안 준대. 그러면 100만 원이면, 야, 다른 예능 프로그램보다 훨씬 이득이지. 왜냐면, 야, 다른 예능 프로그램들은 연예 있으면 중급 연예인이라 중급 MC라도 1000만 원 들어가잖아. 유재석 같은 애들은 3천이라고 하잖아. 한 번 찍은데. 그러잖아. 그러면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요 출연비로 몇 천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보통 해당 억이 이상 들어가지. 근데 얘들은 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면 되니까 상관이 없지. 가지고, 야! 너는 정신 차려. 왜 이렇게 좋냐, 오늘. 그러다 보니까 남는 장사지, 얘들아. 그리고 이게 엄청 인기가 있어갖고, 정규방송,
보통 이제 케이블 같은 데 나오잖아. 근데도 10%가 돼. 시청률이요? 이게 못 나와도 한 7, 8% 나와. 높게 나오네. 엄청 나오는 거지. 케이블이 이렇게 SBS에서 만들었는데 ENA라는 케이블에서 방송되는 거야. 근데 한 10% 나와. 잘 나오면. 그러니까 엄청 돈 벌지. 얘들은. 광고 많이 먹고. 그러니까 완전 좋지. 얘들은. 가지고 근데 이 새끼들이 아직도 뭔 짓거리 하냐면 사악하게 편집을 해. 응? 갖고 막 이슈 만들고 있잖아. 그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근데 뻔히 보여 나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또 나왔고 이제 지그들이 연예인 척한다 이제. 나와가지고 그래갖고 가짜나 죽겠어. 이렇게 뭐 자기 가게 홍보하려고 나온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 목적이 짝을 만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런 거 보면 웃겨. 그럼 한승연은 안 보세요? 한승연은 그런 걸 안 봐. 왜요? 재미없어. 요새 그게 제일 핫한데. 그래? 근데 너무 이제 연애 프로그램이 너무 많으니까 싫어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걸 재밌게 봤지. 옛날에 뭐 SBS에서 한 거 TV에 있냐? 거기 있잖아. 그때 뭐였냐? 제목이 짝 말고 요새 나온 거예요? 한 4, 5년 나온 거 시즌 3까지 된 거 있었잖아. 연애 프로그램이 있잖아. 패널이 막 윤종신도 나오고 이상미도 나오고 그거 있었어. 뭐요? 뭔지 알 것 같은데. 네 한 중학교 때 유행했을걸? 우결이. 뭐지? 우결 말고 모르는데. 일반인이 나오고 하는 거 있어. 뭐지? 이상민을 쳐볼게. 이상민을 쳐보면 나온 프로그램이 나오잖아. 뭐였냐면 아트 시그널. 맞아. 그게 거의 이제 그때 그게 먼저 거의 시조지. 그게 재밌었잖아. 그건 재밌었어. 근데 요새는 너무 자극적인 걸 원해. 그러니까 나는 싫어. 리얼리티가 많이 없어. 너무 그러잖아. 이상하게 자극적인 거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안 봐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나는 솔로다가 그래도 리얼리즘을 그래도 많이 하는 거니까 그런 거 보지. 처음에가 제일 재밌었는데. 근데 그게는 실제 커플이 나오잖아. 실제 부부가 나오잖아. 이번에도 영철하고 현숙인데 애들이 이제 곧 결혼한대. 그래요? 그런 소리가 나와. 여기는 지금 한 첫 번째 커플이 있잖아. 이혼했어. 왜요? 벌써. 영철하고 영숙인가에 되지. 걔 소 있잖아. 소 1000마리 있다는 애 있었잖아. 예. 강화도에. 예. 근데 그 새끼가 알고 보니까 소 1000마리 중에서 지껏 저희들 거는 한 300마리밖에 없고 나머지 위탁소래. 700마리. 그러니까 1000마리 갖고 있으면 진짜 부자야. 근데 한 300마리가 지금 700마리가 위탁이야. 300마리도 많은 거 아니야? 근데 300마리는 좀 어정쩡하지. 어정쩡하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돈 그렇게 많다고 했는데 강화도에서 이제 신혼집 얻었는데 아파트를 얻을 줄 알았더니 그런 거 있잖아. 이상하게 연립주택 같은 데 있잖아. 조그만 데 있잖아. 너 살고. 그러니까 얘가 거의 거짓말을 했나 봐. 사기를 쳤나 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옛날에 잘 나가던 영어 강사였어. 그러니까 대학교도 좋은 데 나왔어. 오래된 거 나왔고. 근데 모든 걸 포기하고 들어갔잖아. 그 사람 좋다 해갖고. 원래 커플도 된 그 사이도 아니잖아. 근데 뒤에 만나가지고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결혼한 거야. 한 달 만에 이제 그 촬영 끝나고 나서 한 달 만인가 결혼한 거야. 하고 이 새끼들이 이제 막 나는 솔로다 이 새끼들은 와 좋아했지. 제작진은 졸라 좋아했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기 결혼이다 보니까 얘가 이제 좀 그래가지고 한 6개월인가 왜 이혼했대. 이혼한 것 같아. 이제 말은 안 하는데 이혼한 것 같아. 전부 다 페북에서 사라지고 다 모든 게 사라지고 따로 살고 그러니까 이혼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런 조작을 많이 해. 근데 나머지 얘들은 이제 정상적인 애들이야. 나머지 결혼한 애들은. 그래갖고 지금 한 5살인가 결혼한 것 같아. 그럼 많이 한 거지. 지금 시키니까 10번 방송만에 한 5커플인가 6커플인가 나왔으면 많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그게는 리얼리티지. 리얼리티가 살아있잖아. 근데 나머지 것들은 뭐 요새 뭐 그 표인봉이 딸 표바가 나왔고 뭐 근데 왜 이슈거리는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다른 걸 안 봐. 진실성이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 갖고 너무 자극적으로 하려고 막 있잖아. 처음 만나갖고 뽀뽀하고 막 그러면 난리잖아. 그건 아니잖아. 이 새끼들이 연출이야 연출. 다 짜여놓은 그 소리가 있지. 한편의 드라마를 본 것 같지. 사기니까. 자 와. 그리고 산은 금속하고 반응해갖고 수소기체 발생하고 탄산칼슘하고 탄산이 들어간다. 뭐가 생긴다? 이산화탄소 생긴다. 이렇게 조개 껍데기나 달걀 껍질에다가 산여치 그러면 이산화탄소 생겨. 그리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하고 자 얘들은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전부 다. 근데 요 이온의 그 산의 종류에도 강산이 있고 약산이 있다. 강산들은 이온화가 잘 돼. 그러니까 100개 중에 한 90개 이상이 이온화돼.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흐르겠지. 그리고 약산은 한 100개 중에 한 10개만 이온화돼. 그러다 보니까 전류가 잘 안 흐르겠지.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로 우리가 산의 세기도 판별할 수 있다. 그 다음 연기의 공통적인 성질인 연기는 야 니들 세수하다 보면 비누가 들어가지. 우리 집 이게 세면대가 절치면은 그 요새 뜨거운 물하고 찬물이 잘 나왔거든.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정수기가 연결돼 있어 찬물에. 근데 정수기가 안 나오길래 내가 막 조절했다. 그랬더니 밑에 밸브를 조절했더니 둘 다 안 나와. 그 생수는 잘 나오더라. 정수기는 잘 나오더라. 빠방하게. 짜증나가지고 이런 게 다 있냐. 그랬지 내가 속으로 요새. 그리고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 응? 그래가지고 비누가 있잖아. 단백질이나 그거 녹이니까 지방 녹이니까 미끈미끈하잖아. 단백질 녹이는 성질이 있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페노프탈레인은 묵묵발이야. 연기성일 때만 빨간색 된다. 그리고 얘도 연기 수용액은 전류가 잘 흐른다. 응? 이온화가 잘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강연기는 전류가 잘 흐른단 말이야. 약연기는 전류가 잘 안 흐른다. 그리고 옆에 봐라. 자, 산과 탄산칼슘의 반응. 산은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반응함으로 산성비가 내리면 그 탄산칼슘이 주성분인 대리석이 조각이 훼손되겠지. 그리고 단백질을 녹이는 염기성의 성질은 어디니? 뚫어뻥 있지. 우리 세면대 머리카락 때는 막히잖아. 그러면 뚫어뻥 갖고 뿌려주고 한 30분 기다려. 그러면 이제 이게 뻥 뚫려지지. 왜? 단백질을 녹이니까. 머리카락이 주성분인 단백질이잖아. 그리고 밑에 봐봐. 산과 연기의 성질을 봐봐. 홈판에 여러 가지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을 넣고 전기전도도 리트머스 종이의 색변화, 마그네슘 조각과 반응, 탄산칼슘과의 반응을 갖다가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자, 산과 연기의 공통적인 성질이 뭐냐? 이온화가 되니까 전부 다 전류가 잘 흐르지. 그리고 리트머스 종이의 레몬즙, 식초, 사이다는 푸른색이 붉게 변하지.
그리고 마그네슘 조각과 반응하여 수소기체 발생하고 탄산칼슘하고 반응하고 이산화탄소기체 발생하지. 그러면 얘들은 산이야. 근데 비눗물 제산제 수용의 하수구 세정제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하지. 그리고 마그네슘 조각과 탄산칼슘과 반응 안 하지. 그러니까 얘들은 염기다. 따라서 산성물질과 염기성 물질, 산성물질은 레몬즙, 식초, 사이다다. 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하기 때문에. 그 다음 염기성 물질은 비눗물 제산제 수용의 하수구 세정제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하기 때문에.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전류가 흐른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다. 마그네슘 종합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한다. 탄산가스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기체를 발생시키고,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전류 흐르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고, 마그네슘 조각이나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하지 않는다. 그리고 산과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전류가 흐른다. 둘 다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그 다음, 자, 첫 번째, 산과 염기의 정의가 있어. 자,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의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브랜스테드 로리, 그 다음 루이스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레니우스하고 뭐만 배운다?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과 염기의 정의만 배운다. 근데 아레니우스의 정의보다는 브랜스테드 로리가 정의가 더 산과 정의 넓게 정의. 그리고 브랜스테드 로리보다 루이스가 더 넓은 범위를 산과 염기를 지정한다. 그러면 첫 번째 보자.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야. 이거는 우리가 배운 거야. 이미 배운 거야. 뭐야? 산성은 H. 그렇지. 염기성은 그렇지.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를 봐봐.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는 봐봐. 자, 산은 뭘 내놓는다?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이야. 그래가지고 뭐 있냐? 뭐 있어, 우리가? HCl. H 플러스하고 뭐? Cl 마이너스. 항상 H2와 SO4. EH 플러스 얼마야? SO4 E 마이너스. 질산. H NO3. H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 그 다음 아세트산은 원래 양이온이 먼저 와야 돼. 근데 길어서 음이온 먼저 온 거야. 탄산. 이렇게 된다. 전부 다 공통적으로 못 내놓는다. 수소에 넣지. 그래가지고 이것들은 산성은 뭐 때문에 나타난다? H 플러스. 그리고 옆에 봐라. 산에 이용해서 탄산은 탄산음료제조, 염산은 합성고무나 PVC 원료고, 질산은 비료, 물감에 원료고, 황산은 비료, 배터리 원료다. 그리고 산성이 나타나는 이온을 확인하려고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질산칼륨을 적신다. 왜 질산칼륨을 적실까? 전해질이니까. 전류를 자르게 하는 물질이니까.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전류를 넣어주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종이의 색이 붉은색으로 변한다. 가운데다가 염산을 적신 실을 갖다가 넣으면 얘들아 봐봐. 이게 질산칼륨이지. 질산칼륨으로 적셨지. 그리고 여기다 염산을 갖다가 적신 실을 했어.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극, 플러스극을 연결했어. 그러면 야 이온들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보통이. 그러면 양이온은 어디로 가? 마이너스극. 음이온은 플러스극으로 가겠지. 근데 이쪽이 붉은색이 돼. 그리고 염산 대신에 뭐 황산, 질산, 아세트산, 뭐 탄산 했더니 다 이쪽이 붉은색이 되는 거야. 그럼 공통적으로 얘들은 뭐 갖고 있어? H 플러스. H 플러스가 산성을 나타내는구나 알 수 있지. 그 다음 염기는 봐라. 물에 녹아서 뭘 내놔? 수산화이온 내놓지. 뭐 있냐? 염기는 시간이 이렇게 되냐 벌써? 자,
왜 이 새끼야? 너 왜? 지성이 보러 왔어요. 지성이? 백신내 주시죠. 연기는 뭐 NaOH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KOH K 플러스 OH 마이너스 그 다음 수산화칼슘 석회수지 CaE 플러스 EOH 마이너스 수산화마그네슘 MgOH2 Mge 플러스 EOH 마이너스 전부 다 공통점을 뭐 갖고 있어? 뭐예요? OH만 갖고 있지. 갖고 OH 때문에 연기가 나타난다. 그러면 연기성을 나타내는 이온 확인. 여기도 질산칼륨 뿌리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에다가 가운데다가 NaOH가 적신 C를 놔뒀더니 이번에는 무슨 쪽이 푸른색으로 변해? 플러스 극이. 그러면 OH가 이쪽으로 이동했지. 전부 다 NaOH 대신에 KOH, 뭐 MgOH2 했더니 전부 다 플러스 극이 푸른색이 돼. OH가 수산화이온이 연기성을 나타내구나 알 수 있다. 옆에 봐라. 수산화나트륨은 비누나 종이 제조할 때, 수산화칼륨은 전지의 전해질, 수산화칼슘 석회수는 이산화탄소 검출해, 수산화마그네슘은 제산제의 성분이고, 탄산수와 나트륨은 뭐야? 베이킹파우더에 올려고, 암모니아는 비료 제조하는 데 쓴다. 근데 아레니우스가 한정없이 다 모든 걸 산과 연기를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레니우스도 산과 연기의 정의에 한계가 있다. 수용액이 아닌 조건에서 물질이 산과 연기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얘는 무조건 수용액일 때만 정의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아레니우스의 정의와 달리 H 플러스는 수소이온은 수용액에서 홀로 존재하지 않고 물과 결합하여 뭘로 존재한다? 실제로는 H 플러스가 아니라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이 산성을 나타나게 한다. 저들 생쇼라고 자꾸 하고. 자, 그리고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을 직접 내놓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없지. 암모니아는 연기성이지만 암모니아 자체로는 연기성이 아니야. 뭐 해야 돼? 물에 녹아서 뭐 염화 암모늄하고 수산화이온을 내려야지만 암모니아는 연기로서 정의할 수가 없다 자체로. 왜? H 플러스는 못 내놔. 이해됐니? OH-는 못 내놔. 그러니까 얘가 물에 녹아서 해야지만이 OH-를 내놓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건 정의를 못해. 됐지?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그날 내일은 클리닝하고 이거 문제 풀어. 그리고 봐.